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참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쓰레기 같은 언론에 당한 투자자들만 눈물 흘리는 하루가 됐죠. 폭락할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뭐 시장이 망한다, 전 세계 증시가 고꾸라진다, 락다운을 한다 등 언론이 휘둘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인트로 영상을 짧게 했잖아요. 이게 제가 슛 들어가고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지금 약간 조금 패턴이 꼬입니다. 외신입니다. 볼트시 그 높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우징 데이터가 리바운드 했다라는 건데요. 뭐 하우징 데이터가 올랐다고 증시가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상을 설명하는 그냥 쓰레기 언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메이저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붙여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세계의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있다. 우린 네이버만 보잖아요. 근데 전 세계 증시는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같이 굴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뉴스를 보는지 말씀드리는 차원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외신 안 보잖아요. 이게 외신 웬만하면 보기 어렵습니다. 좀 찾아가서 봐야 되고 랭귀지도 다른 거고 이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세계 뉴스는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아시는 코너입니다. IBM, 애플 이런 애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플은 왜 오르냐 라고 하면 뭐야 이게 시설을 확장한다네요. 확장하는 걸로 보여진다. 아이폰 메이커 이것도 추정이네. 로스앤젤레스에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뭐 해킹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애플이 약간 흔들렸죠.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뉴스는 의미 없어요. 애플은 힘들더라도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꺾이더라도 반드시 상승합니다. 제가 한국조선해양 보고 있는 흐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켓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제외하고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암호화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떨어진대요 이제. 아니 코비드 19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이 안전자산이라면서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죠. 오일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API 인벤토리 데이터를 지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하는 거죠. 데드캣 바운스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스탁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정반대되는 뉴스네요. 이코노미 피어스라고 하죠. 경제에 대한 두려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자, 내진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인리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리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뭐 세계 국내에선 세계 최초라고 하죠.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에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 치료제가 사실인지 뭐 백신이 허구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델타 변이 우려에 환율 연고점 경신했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환율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 선으로 달러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하락했다. 그렇군요. 델타 변이 확산에 코스피 3230선 후퇴. 아주 자세히 뒀었다. 3200선이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3500만원대로 급락, 투자자들 손실 실현 중. 비트코인 얘기죠.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불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가 패닉 셀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손해권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몰빵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슬슬 보고 있어요.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갈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에 성공하면 엄청난 매수세가 몰릴 겁니다. 기술적 분석상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쌍바닥이 되는 거죠. 델타는 핑계, 증시 조정 국면서 리오프닝 주는 기회다. 리오프닝 주가 뭘까요? 그 코로나로 타격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개시한다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 JP모건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JP모건이 간만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요. JP모건의 시장 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짧은 답은 현재 매도에 대한 대단한 이유가 없다는 것. 이거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던 거죠. 악재가 없는 게 악재라고 했잖아요.
가장 짧은 답은 현재 매도엔 대단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델타 변이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걸 이제 와서 이 증시에 들이대서 또 다른 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죠. S&P 500은 지난 18거래일간 총 13번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네, 지금 뭐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죠. 탐욕 지수가 거의 뭐 하락했다라는 거죠.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고 있다. 투매가 발생하기 딱 좋은 날씨란 거죠. 자, 오늘 뭐 경제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건축 승인 건수가 나왔다 뭐 이 정도밖에 없고요. 내일 원유 재고가 발표되니까 유가의 방향이 조금 결정되겠네요. 자, 미증시가 반등 중이에요. 어제만 해도 뭐 폭락 중이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죠. 너네 이제 뭐라고 설명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언론들은 근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래놓고 내 얼굴 싹 바꾸고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내 손에 잡히는 곳에 있지 않잖아요. 사실 뭐 헌법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곳에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포지수도 다시 폭락하고 있죠. 어제만 해도 급등하더니 지금 폭락하고 있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언론 전문가 꼬라지 보십시오. 지금 델타 변이 확산에 코스피 사흘째 하락한다.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할 말 없다는 거죠. 델타 변이 공포에 환율이 1150원 돌파, 9개월 내 최고, 뭐 델타 변이 우려에 3거래일 연속 약세, 델타 변이의 조마조마 금융시장, 삼전은 사흘째 7만 전자, 사흘째 7만, 델타 변이 우려에 코스피 하락 마감, 삼성전자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칠자 보이기 시작하면 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9만원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거 한번 생각나네요.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네. 물어보신 분이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왜 물어보신 거지? 네. 아무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7만 전자를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분할 매수를 시작할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몰빵은 좀 그렇고요. 예. 대형주, 아무리 대형주지만 몰빵하면 마음고생하죠. 9만원일 때 제가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 뉴스 언론에 휘둘려서 시초가에 던진 사람들만 조바심을 느꼈죠. 지금 이게 종가 기준이라 그렇지 이 정도입니다. 시초가가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다 상승해서 끝났죠. 어찌되었든. 예. 매도할 기회도 많았고 시초가에 안 팔았으면 시초가라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있었던 모든 일련의 글로벌 매크로가 종합돼서 시초가가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초가 형성 때 공포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 대형주들 보면 막 펑펑펑펑 던져요. 시초가를 떨어뜨리려고. 시초가에 던진 사람들만 조바심을 느끼는 상황이 됐죠. 뭐 망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조바심 느끼죠. 아이씨 괜히 팔았어. 내 시초가에 사야지. 증시 올라간다. 야 시초가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들은 절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내일 멘트 알려드릴까요? 네, 내일 멘트. 지금 뭐 뉴스도 다 보셨죠? 언론 방송과 주식 채널 뭐 한국경제TV 이런 데서 또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지. 자, 오늘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한국 시장 급락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제가 색깔 칠한 것들 보세요. 내일은 뭘까요? 내일 반등할 게 좀 보여지죠. 뭐 종가가 약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반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스카이로켓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다라는 거고 내일 시초가는 좋겠지만 윗꼬리를 다는 봉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는 인지하고 시장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일 양봉을 그렸다라고 하면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 보세요. 진짜 얘들이 얼마나 좀 허접스러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뭐 조정 보일 수 있겠죠. 왔다 갔다 지금 거래량이 몰리면서 약간은 이 휩소라고 하죠. 휩소 구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늘이구나. 오늘 상승해도 내일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조정을 보여요.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무언가 접근을 해야지. 틀리더라도 아씨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수정하면서 가야지. 계속 막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자 그럼 지금 시장 다시 반등하고 뭐 델타 변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더나랑 화이자는 왜 올라가고 있죠? 이노비온 조정 보이고 있는데 얘는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제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 모더나 이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모더나 상승은 뭘까요? 네. 델타 변이 확산 모멘텀 지속에 모더나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다. 사람이 신념이 있어야지. 진짜 늘 생각하지만 전 한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근데 그거에 휘둘려서 불안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세상을 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막 이래. 제가 이 하락할 때 그냥 매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런 겁니다. 저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내일 시장의 반등이 페이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페이크일 수 있어요. 예. 그 곧 몰려올 무언가 블랙 스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이트 스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화이트 스완은 강력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이트 스완은 눈에 보이는 악재입니다. 늘 있던 악재가 다시 오는 거에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고, 무언가 막 약간 대비 못한 악재가 오는 거 블랙 스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시장의 반등이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주요 지수 흐름을 볼까요? 코스피 상승세는 약간 지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달라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두 시장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움직임도 다르죠, 보면. 뭐 계속해서 우상향 해온 거는 똑같지만 거의 뭐 가스피죠, 가스피. 전 세계에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 네, 확대를 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까요? 더. 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죠. 코스닥을 보시면 얘는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수인데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지금 고점이 점점 각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 각도가 약간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발음 어렵다. 무뎌진다. 무뎌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아무튼 지금 각도가 낮아지고 있다. 요걸 좀 체크해야 되고요. 거래량도 서서히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상승하는 상승하는 캔들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하락하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는 겁니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바카라 베팅이 아니고 변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반등을 확신하지 말고 뭐 이제 오늘 반등하고 그 다음날 반등하고 이런 게 명확한 반등이다 이렇게 확신하지 말고 진짜 악재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계속 뭐 상승해서 뭐 난리 쳤었는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시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스카이로켓처럼 올라가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미국채가 급나가니까 시장도 급나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채가 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맞다. 이지만 단기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락이 급락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신용자 예탁금 지수관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대비해서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때였죠. 이때 2020년 초반인데 그 투자자 예탁금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1000에서 3000 3배 가까이 올라갔죠. 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지수가 3000을 넘어 있는 것도 증시 주변 자금이 많아진 거다.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많고 신용융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만한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막 이때까지 상승분이 막 그대로 막 내리꽂히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주식에 관심 있어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살 거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가설 중에 밑거름 중에 하나가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예전에 신용 10조 넘으면 난리 쳤잖아요. 야, 난리 났다 이제. 뭐 신용 반대에 뭐 늘어나는 비토에 뭐 한강 번호표 발급 중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20조가 넘어도 아무런 말도 안 하죠. 투자자 예탁금이 튼튼해서 그렇습니다. 상승률자 폭락률자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영원히 상승할 수 없겠죠. 영원히 상승할 수 없겠지만 시장이 진짜 하락한다면 지금 이 델타 변이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 예정이죠. 오늘 하락했죠. 그래서 올릭수를 매수했습니다.
시초가에 하락하는 걸 보고 시초가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제가 시초가 하락 때 바로 잡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캔들을 2개 정도 기다렸다 샀습니다. 뭐 또 누구인가 했죠. 예. 누구인가 여기서 뭐 더 하락하면 또 좀 그렇겠지만 하락하면 좀 지켜보는 거죠. 예. 올릭스는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캔들 자체 일봉 흐름을 보면 몇 가지 클루가 보이죠. 예.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가 저점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떨어져서 저점이 깨지면 그때 로스 컷하면 되겠죠. 예. 굉장히 전략이 단순해진 겁니다. 이런 거는.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업 관련주가 장기 평선에 도달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한국조선해양 추가 매수했습니다. 간만에 그냥 멀리서 봤어요. 제가 여기서 샀고 이거는 매매 마크가 오래돼서 사라졌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였나? 둘, 셋, 넷, 5번 샀네요. 현재까지 5번을 샀습니다. 지금 뭐 왕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졌죠. 장기 이동 평균선 그냥 넉넉하게 줘도 이 정도죠. 네, 여기서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넉넉하게 본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에 와 있어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오자마자 산 게 아니고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산 거죠. 베트남 레버리지 추가 매수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 계속 사겠다. 네, 계속 사겠다. 이때 룰랄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후회했던 게 뭐냐면 베트남 레버리지 산 건 후회하지 않죠. 근데 제 생각만큼 많이 안 샀어요. 진짜 전 지수 투자 화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화끈한 만큼 못 들어가서 계속 막 마음이 아팠어요. 예, 베트남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다시 지금 여기 산 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막 일봉 분봉을 보여드리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투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이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없겠죠. 예, 이걸 차라리 좀 공개 안 하고 싶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보시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하는 단기 영역에서는 최저가를 잡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전 진짜 항상 최저가를 잡습니다. 이것도 능력이란 능력이에요, 진짜. 왜냐면 이게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단기 저점을 잡는 뭔가 로직이 생깁니다. 기술적 분석이랑. 보시면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당일에는 전 항상 최선을 다한다.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셀트리온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추가 매수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뻔히 보이죠. 하락 추세 돌파할 때 매수했습니다. 버실수가 이제 돌아오나 싶습니다. 명백히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 좀 지지를 좀 좋아요. 여기서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락 추세는 돌파했다. 이 이상 하락할 일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무서운 게 진짜 유지가 됩니다.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죠. 보시면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유지되잖아요. 진짜 칼같이 유지되죠. 이거는 공매도 때문이겠죠. 여기서 거래량 동반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좀 위험합니다.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겁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단기, 중기, 장기.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1분 남았죠. 20분 안 넘기기가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지겹잖아요. 자, 오늘 보시면 시초가 하락 이후에 개인, 기관이 지금 이게 보면 누가 매수했냐? 야, 이거 뭐야? 금융투자인가? 금융투자랑 연기금이 매수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건 다른 걸 봐야겠다. 아무튼 기관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매수했지? 이걸 확인해 봐야겠네. 아무튼 초가 하락을 좀 버텨준 모양새예요. 미증시 선물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지금 투자 대타금이나 CMA 잔고는 앞으로 많이 늘 겁니다. 이제 대규모 IPO가 있기 때문이죠. 미증시 현재 반등 중이고요. MSCI 펀드 지수도 1.38% 오르고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뭐 댓글 제가 지금 달고 있지 못하지만 다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10초가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는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